그러면 안산, 네. 수원동 반지하 빌라 전용 17평 90년 초에 반지하 빌라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6,130만 원. 6,130만 원에 낙찰가율이 73%? 73%의 단독. 네, 단독. 이거 되는 건가? 불현듯 낙찰이 또 됐어요. 네, 비가 억수로 많이 온 날. 아, 그날이었죠. 네. 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네. 이거 하는 거는 네. 스트레스 당연히 있죠. 맞아요. 에너지를 더 써야 될 때도 있는데 결국에 이거 하는 거는 건강하게 조금 더 배부르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건강이 나빠지는 거는 방지할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에너지를 좀 아낀다면 할 거는 난 너무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또 어떻게 받나 막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막 땡겨 누르고 또 하는 것보다 고민이었어요. 이제 번호 다 알면 내 지불했으니까 부탁드린다. 그것만 또 동일하게 계속 보내요. 거기는 최대한 에너지를 좀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받을 수 있는 한 받고 끝내는 거. 아, 그거예요. 항상 절반만 받아도 이건 완전 성공이에요. 탑층할 때 뭐 옥상 방수나 뭐 오래된 거 한 100만 원 더 생각하고 하라는 게 그게 결국에 공용 비용에 대한 건데 엠빵으로 받으면 개인 부담은 없는데 특히 빌라에서는 그 돈을 받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비용 대비 한 절반만 받아도 이건 성공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도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받은 게 어디야. 감동받았어요. 그 다음날 바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멋있는 분이 있는데 절대 나는 못 낸다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내가 내고 가야지 뭐. 급한 건 사실 선생님이니까. 반장님한테 말 좀 잘해달라고 비타 500도 한 박스 사다 드리고. 네, 아주 잘했어요. 선생님들 이번에 나는 경험한 게 뭐냐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오래 뛰는 거잖아요. 이 집에 나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선생님 갖고 있는 돈으로 좀 한 거잖아요. 이 집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2주일이 늦는다고 크게 달라질 부분이 없고 잔금 낸 거는 얼마 안 됐잖아요. 지난주에 냈잖아요. 네, 맞아요. 지난주부터 시작한 건데 그 전 과정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낙찰받고 빠르면 한 3개월, 4개월이요. 근데 선생님은 낙찰받고 거의 바로 들어왔잖아요. 네, 네. 굳이 내가 서둘릴 게 뭐 있어. 그 전에 만약에 선생님이 수리를 했잖아요. 오히려 안 됐어요. 이 집은. 근데 이제부터는 불편한 것들이 이제 다 제거했는데 뭐 하기만 하면 되는데 뭐.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바닥도 이렇게 말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느껴지죠? 네, 네. 조금의 희망을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싱크대도 하고 도배장판이랑 바닥은 미장은 아버님께서 도와주시는 거고 페인트는 셀프로 할 거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화장실도 좀 돼 있고 문짝도 이렇게 바뀌어 있고 네. 문짝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만 원 쓴 거예요.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간 것 같지만 또 돈을 많이 써놨던 집이니까 더 다행이고 보일러도 해놨잖아. 저것도 새 거 같은데 저것도 한 70만 원 해요. 세이브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쓴 만큼 스트레스 받은 만큼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격에 저는 분명히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모든 스트레스와 체증들이 다 쉽게 내려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하나씩 해결하는 재미도 있고 이참에 주민들도 많이 알았어요. 앞집의 아저씨, 옆집, 뭐 윗집 할머니. 아, 그게 네. 되게 힘이에요. 벌써 한 나중에. 7분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집에 문제가 생기거나 같이 뭔가 또 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 얘기하기가 수월한 거지. 또 얼굴 보고 인사드리고 했으니까. 그건 너무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집이 수리했을 때 또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면 안산, 네. 수원동 반지하 빌라 전용 17평 90년 초에 반지하 빌라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6,130만 원. 6,130만 원에 낙찰가율이 73%? 73%의 단독. 네, 단독. 이거 되는 건가? 불현듯 낙찰이 또 됐어요. 네. 비가 억수로 많이 온 날. 아, 네, 그날이었죠. 네, 네. 비 되게 많이. 비가 와요. 엄청 많이 온 날. 임장도 부모님이 가셨어요. 아, 그랬구나. 너무 분담이 잘 돼 있다는 생각이 좀 네. 드네요. 그래서 단독으로 낙찰받았고 선생님은 현재 주택이 있죠. 네. 실례가 안 된다면 기준에 두 개라 그랬나? 네, 2주택자고 얘가 3주택이었는데 세 번째 집이니까? 공시지가가 1억 미만이어서 취득세는 1%대였고 규제 지역에 낙찰받은 거니까 네, 대출은 받지는 않았고 선생님이 갖고 있었던 유동성으로 셀프 등기도 지난주에 완료를 네. 잘 하신 거고 분명히 또 셀프 등기하니까 많이 배운 게 저는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법무사가 어디서 돈을 튕겨가든지도 분명히 보였을 거라고 근데 생각하고 해보니까 법무사가 돈 받을만 하더라고요. 또.
맞아요. 아 줄만하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맞아요. 미리 또 준비할 것들도 네, 많고 네. 처음 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네, 이게 네. 계단도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하고. 구청도 왔다 갔다 해야 하고. 그렇죠. 네. 나도 여기 수암동 생각해보니까 셀프 등기를 했는데 취득세 낼 때 저는 잘 몰라가지고 시청 갔더니 왜 여기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청 갔다가 상록구청으로 다시 갔던 기억이 나네요. 낙찰은 그렇게 받은 거고 선생님은 일단 이미지가 되게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 오셨을 때 인상도 너무 차분해 보이시고 목소리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되게 세련돼 보이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안 보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좋네요. 근데 맞아요. 이런 낡은 집을 기존에 했던 게 자가로 거주하시는 거고 또 투자도 아파트 하나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투자도 관심 있게 하셨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 이런 낡은 집을 투자하게 된 건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우선 그 투자는 원래 아파트가 2개잖아요. 네, 네. 핵심 지역에. 핵심 지역은 아닌데 서울은 아니어서 경기권. 아, 그렇죠. 네네네. 서울 근교에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시다가 어떻게 또 이런 쪽으로라는 저는 표현과 단어가 좀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원래 시세 차익에 관심이 엄청 많았어요. 언제 그거는 거주하시는 집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결혼하실 때쯤에 한 네,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네. 한 몇 년 있다가 이제 집을 샀는데 그 아, 그러면 원래 선생님도 전세로 살다가 전세로 살다가 네, 자가로 그거는 분양받은 거예요? 아니요. 그냥 샀어요? 샀어요. 샀는데 그 당시에 대출을 70%를 꼈어요. 아, 실례가 안 된다면 몇 년도인지 여쭤봐도 돼요? 2018년도, 7년, 8년 그 막 사이에요. 올라갈 때 네. 그랬네. 그때 대출을 70% 껴서 막 아, 2년 그럼 그때 느낌이 자꾸 많이 끊어서 미안한데 네, 네. 그때 느낌이 약간 초조함도 있었겠다. 전세로 막 집값 올라가고 그게 보일 때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냥 전세 뭐 자가 이런 개념보다는 부모님 근처에 살고 싶은데 전세로 살기에는 조금 불안했고 그냥 무리해서라도 자가로 그냥 부모님 옆에서 계속 편하게 살자 이런 생각에 큰맘 먹고 선생님은 맞벌이를 또 하다 보니까 네, 좀 갚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네, 옆에서 그렇죠. 아주시 부모님도 계셔야 전략적으로 좀 움직였던 네,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정말 그 당시에 2억 넘는 대출을 받았는데 주변에 말도 못했어요. 미쳤다고 할까 봐. 아, 정신 나갔다고? 네, 그 당시 분위기만 해도 1억 뭐 그렇지. 후반 정도만 받아도 그렇지. 쟤네 막 저렇게 많이 받았대. 되게 힘든가 봐. 막 이런 느낌이어서 남편하고 어디 가서 절대로 말하지 말자. 우리가 2억 넘게 대출 받은 네. 건 금기어다 해가지고. 아, 그렇죠. 전에 너무 무리하는 거, 너무 오버스텝 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생각보다 둘이 같이 보니까 네. 또 금방 갚더라고요.